2025년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방송 스튜디오,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순백의 슈트, 정갈하게 정돈된 실루엣, 절제된 미소. MC 붐의 존을 시상식인가요? 라는 농담이 분위기를 한껏 달굴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김용빈이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을 열광시킬 트로트 선율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음악이 툭 하고 끊겨버렸다. 마치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이내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시야에는 오직 방송 카메라의 새빨간 점 하나만이 유령처럼 떠 있었다. 완벽한 암전. 역대급 방송사고의 서막인가? 제작진도, 출연진도, 방청객도, 심지어 안방의 시청자마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 짧은 몇 초는 영원과도 같았다. 모두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린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K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선언문이 첫 문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불이 켜진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화면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송출했다. 같은 무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흰 슈트의 황태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운 선이 살아 숨쉬는 한복을 입은 아티스트가 조명을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12개의 현을 품은 가야금이 고요히 놓여 있었고 마이크조차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할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는 손끝으로 첫 음을 튕겼다. 장. 그 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현의 울림이 스튜디오의 빈 공간을 가르며 관객석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반주도, 코러스도, 화려한 편곡도 없었다. 오직 그의 목소리와 가야금의 대화만이 존재했다. 한 박 한 박 튕겨내는 음은 우리의 오래된 기억을 노크하는 듯했고 트로트가 지닌 애절한 감정의 골격이 전통의 뼈대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객석의 웅성거림은 완전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동료 가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MC 붐은 지금 우리 예능 촬영 중 맞죠? 라며 애써 웃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보다 경외심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었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장르를 실시간으로 해체하고 재발명하는 K-팝 역사에 전례 없던 두 번째 데뷔 현장이었다. 대중은 종종 이런 파격적인 변신을 하룻밤의 쇼나 기벤트로 소비한다. 하지만 이날 김용빈이 보여준 것은 묘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다. 트로트의 선율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구슬픈 국악적 정서와 만나고 더 멀리는 우리말의 고유한 억양과 호흡으로 이어진다는 진실. 김용빈은 그 길을 화려하게 달리는 대신 손끝으로 한음 한음 더듬어가며 그 맥락을 증명해냈다. 이 완벽한 3분을 위해 무대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 제작진의 증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콘셉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통 악기를 소품이 아닌 무대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세우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가 입은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다. 무대 조명의 색온도,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심지어 무대 바닥의 반사율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 특별히 재단된 작품이었다. 광택을 극도로 낮추고 직선과 곡선의 비율을 조정하여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선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사운드는 더욱 치밀했다. 가야금의 섬세한 잔향과 트로트 보컬의 폭발적인 호흡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도록 음향팀은 EQ와 컴프레션을 극도로 절제하는 금양외과 수술을 감행했다. 기존의 마이킹 방식을 버리고 현의 울림을 직접 잡아내는 픽업 마이크와 공간의 공기를 담는 룸 마이크를 황금 비율로 혼합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좋았다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세팅, 그리고 아티스트의 집념이 만들어낸 완벽한 총합체였다. 생방송 클립이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김용빈 방송사고를 검색하던 손가락들은 경이로움에 떨며 김용빈 가야금, 김용빈 한복, 수요밤 레전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SNS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전통과 트로트의 가장 완벽한 만남,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린 역사적인 무대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놀라운 것은 댓글의 질이었다. 단순한 잘했다, 멋있다를 넘어 트로트에서 늘 느끼던 서늘한 여백의 미를 가야금이 정확히 채워줬다. 가창의 비브라토와 현의 떨림이 같은 타이밍에 겹쳐질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 시청자들이 스스로 평론가가 되어 이 장면이 왜 위대한지를 분석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국악계 종사자들조차 가야금의 음색을 대중적 감정선에 이토록 자연스럽게 녹여낸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자 그는 짧게 말했다. 트로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다리를 소리로 놓아보고 싶었어요. 늘 듣던 상투적인 문장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경이로운 장면과 겹쳐지자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선언보다 증명으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그의 태도 또한 빛났다. 요란한 언어 없이 오직 준비의 디테일로 말하는 방식, 클로즈업이 잡히든 말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무서운 집중력. 그는 암전이라는 연출의 강수를 믿었고 그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정확히 해냈다. 자신의 파격이 동료 스태프들의 안전과 리듬을 해치지 않도록 리허설 동선부터 마이크가 꺼지는 구간까지 촘촘히 합을 맞춘 흔적은 이 무대가 단순히 멋진 장면을 넘어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제의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김용빈은 무대를 흔든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재정의한 사람이었다. 변신은 순간이지만 정의는 새로운 기준을 남긴다. 흰 슈트는 서막이었고 암전은 선언문이었으며 한복과 가야금은 소품이 아닌 이 혁명의 주인공이었다. 일각에서는 전통 악기를 차용하는 것이 감동을 주기 위한 쉬운 길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무대의 핵심은 장식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전통을 데코레이션으로 쓸 때 소리는 허공을 맴돌지만 음악의 중심으로 가져올 때 장르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김용빈은 과감히 자신의 노래를 비우고 그 자리에 가야금의 서사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 그 비워둔 시간에 관객이 들어와 스스로 감동을 완성하게 만들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다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일회성 불꽃이 아니라면 그는 어떤 길로 나아갈까? 그날 밤의 무대는 K-트로트가 나아갈 세 가지 미래를 예고했다. 사운드 디자인의 혁신, 의상과 조명의 상호 설계, 그리고 서사의 재배치. 이것은 단순히 멋진 공연을 넘어 K-트로트가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손을 잡는 대중문화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탄이다. 그날 밤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조용한 파동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진짜 큰 파동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더 정확한 소리로 돌아올 그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면 된다. K-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